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신용정보회사에 자주 의뢰하시는 유형이 된 임료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료는 임대인 입장에서 부를 때 임대료, 임차인 입장에서 부를 때 임차료라고 합니다. 임료, 임대료, 임차료 다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건물주 A는 경매를 통해 2024년 1월 1일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고 상가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임차인 B는 1층의 전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A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알아야 하는 문제로 규결되는데요.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느냐 하면 매각대금의 잔금을 전부 납부하는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187조에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라고 정하고 있고요. 민사집행법 제135조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서는 부동산 등기가 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경매를 통한 매수인은 잔금을 전부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예전에는 낙찰자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매수인, 소유권 취득의 성격이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다투고 있지만 대법원은 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건물주가 2024년 1월 1일에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였으니 소유자가 됐습니다. 그럼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해야 하는데 사안에 따라 임대차 관계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경우는 기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지 않을 때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경우에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설정한 사례를 통해 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월세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보죠. 경매 사건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려 할까요? 안 줍니다. 오히려 권리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이사비용도 달라고 합니다. 법률적 근거가 있냐 하면 권리금은 사안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의 법적 권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사비용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매사건 임차인들은 권리금과 이사비용을 요구하면서 명도를 거부합니다. 이때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차인의 강력한 저항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협상을 잘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협상에 앞서 임차인도 피해자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건물주의 법률적 권리만을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심각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동국정 같은 전문가의 협상력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분들은 임료 청구의 법리를 잘 이해하신다면 상가, 주택, 공장 등의 명도에서 현명한 협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분들은 임차인에게서 임료를 받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명도가 주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임료 청구를 잘 활용한다면 임차인과 협상을 통한 명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활용하여 임료 청구를 하면서 협상하신다면 더욱더 확실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임료 청구를 통한 부동산 명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자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돈 걱정을 싹 날려주는 방송, 돈 걱정입니다.